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쉽게 꺼낸다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일다잉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 사단법인 원호스피스 연구위원이시고요. 국립대전현충원 연구위원이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묘문화 범국민협의회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원불교 최도훈 교무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이 뭐 다 관련성이 있죠. 크게는 죽음에 관한 네. 일이십니다만은 이 한국 장묘문화 범국민협의 연구위원으로 네. 또 활동 중이시네요. 네.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꽤 많겠죠. 예전에는 그 장법 중에 매장 문화가 많이 성행을 했었죠. 구체적으로 다 매장. 그렇죠. 예, 유교의 영향으로 매장을 많이 했었고,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한 경우는 성묘를 할 수 없는 자기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매장만이 최고다라는 생각보다는 당사자께서 생전에 어떻게 모셔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유언이죠. 그것을 받들어 드리는 거. 만약에 나는 꼭 매장을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아니에요, 요새는 화장이 대세니까 화장하셔요 라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해드리는 거죠. 나는 화장을 해서 나무 밑에 묻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녀들이 소목장을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고인이 되실 분의 말씀을 받들어 드리는 장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매장이 좋아요, 화장이 좋아요, 자연장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냥 아버지가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요, 이것처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이 경황이 없으면은요. 네. 그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뭐가 제일 가장 나아요? 근데 그 누구를 위한 나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뭐가 제일 나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유족이. 그 개인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고 이것은 열반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 정신이 또렷하고 맑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열반하시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놓았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님 본인께서는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제가 암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고, 하지만 암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게 되죠. 왜냐면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매뉴얼대로 얘기하면 그걸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삶이 더욱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말씀을 해드리고, 판단의 기준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모든 걸 자포자기 해버릴 뿐이라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이거든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모든 걸 놓아버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형제들 회의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 보름이나 한 달 전에만 말씀드리고, 그동안은 편하게 해드리자.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같이 가기도 하고, 치료받고 여행하고, 조금씩 이제 느낌은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과의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도 매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나는 죽으면 매장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묘지도 구입해놓고 이제 매장도 해드렸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의 전문가가 어떻게 자기 부모님 매장해드리고 딴 사람들은 뭐 자연장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 때 항상 그러거든요. 고인 되실 분의 평상시에 어떠한 장법을 해달라고 유언을 받들어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셋 중에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약간 유치한 질문일 수 있다 얘기를 하고. 교수님, 자연장이 뭡니까? 자연장은 처음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시작됐던 장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독일인들 또 스위스인들 생각은 뭐냐면요,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숲에서 왔습니다 그럽니다. 숲에서 왔다. 숲에서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하죠? 흙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장 문화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흙으로 돌려버리는 돌아가는 거죠. 거고. 그리고 아. 독일과 스위스 사람들은 숲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 숲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묘지의 면적은 넓어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은 적어지니까 해외 유럽을 답사를 하면서 이 자연장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때는 자연장도 아니에요. 수목장이죠. 수목장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해서 가져온 겁니다. 2005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의 장법은 이 수목장이 대세입니다라고 계속 공영방송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니까 마치 수목장이 앞으로의 대안이고 미래의 장법이라고 생각만 한 거죠. 그렇지만 유럽의 산지의 형태, 기후, 그다음에 사상과 생각 이런 거와 우리나라의 지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들을 동일시키려 보니까 여기서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트러블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우리의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자연장의 장법을 만들어야지 마치 그대로 갖다가 우리한테 쓰는 것은 우리 체형에 맞지 않은 기성복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좀 나는 사람보다 팔이 좀 길은데 기성복은 팔이 짧은 거예요. 이게 팔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체형에 맞게 옷을 입어야 편안하고 하듯이 유럽의 그런 수목장 문화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에 맞게 가공해서 우리 정서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의미 있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우리의 장법을 연구하고 계몽하고 하는 단체가 바로 한국 장묘문화 범국민 협의회입니다. 우리 체질, 우리 정서, 우리 문화에 맞는 장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무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일단은 의식이에요. 의식. 아. 우리나라 사람들 또 동양권 사람들은 가장 생각하는 게 존골 사상이거든요. 밭들 존자에 뼈골자해서 이 뼈에 대한 중심이에요. 뼈. 그래서 예전부터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의 육신, 이 살갗은 없어지는 거지만 이 뼈는 남아있고 뼈를 잘 모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매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은 이 뼈보다는 뭐냐면 추억이거든요. 그 사람의 추억.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유럽 6개국을 이제 답사를 하면서 이 묘지를 돌아보니까 그 사진이 다 젊을 때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 참 안타깝다. 다 젊을 때 돌아가셔서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우리 시선은 그렇죠. 그래서 저 가이드한테 얘기했더니 가이드가 교무님 잘 보세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보니까 80세, 90세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전성기 때, 가장 아름다울 때, 남자들은 가장 멋질 때, 이럴 때 사진을 딱 놓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추억이죠. 그러니까 유가족이 와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와, 우리 아버지도 이런 때가 있었지 라는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돌아가시 가장 최근에 그렇죠. 장례식장 갔을 때 만약에 젊은 사진 딱 나와보세요. 그러면 젊은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들어가셨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전성기였을 때.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추억이거든요. 추억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 자연장 중에서 수목장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자체가 고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싼 나무를 심어드리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생각 있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비싼 나무 그리고 수영도 예쁜 걸로. 그런데 이 나무라는 건 생명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마치 자기가 불효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를 교체해달라고 그러고. 참 이게 한도 없는 걱정거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나무 하나의 고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름답고 평안한 정원을 만들어서 이 정원 전체가 고인을 모신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두의 이 장묘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주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낳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그것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판단 기준을 흐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나는 그냥 자연장 해달라, 그냥 뿌려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뿌리는 건 현재 그 산골장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산골장 같은 경우도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거든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고. 지금 들어가 보면 강가로 이렇게 나룻배 타고 가서 뿌리는 거 없죠. 어르신들이 그것만 보셔서 그러신가 근데 그게 봐요. 불법이라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나 이후에 우리 자식들에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내 대에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고에 있어서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때에서 나는 끝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에게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요새는 또 자연장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 매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화장했을 경우 너무 뜨겁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셔요.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냥 생각으로. 그래서 화장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받들어드리고 그 정법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까지 오늘 이제 5번째 만남, 마지막 만남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단어가 언젠가도 이 순서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웃으면서 말씀을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웃으면서 얘기 나눌 만한 그런 단어도 결코 아닌데 어쨌든 우리하고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그렇죠. 그렇게 멀리만 놓고 자꾸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단어 또한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정말 가볍게 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늘 그런 표현하죠. 이 웰다잉이라는 것은 정말 웰빙하고 맞물려 있는 단어다. 잘 사는 게 잘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죽음에 대한 또 장면문화에 대한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좀 주세요. 잘 죽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끝모습이니까 네. 뭔가 좀 좋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보면 하는지. 웰다잉은 웰빙이다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어야 잘 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의 삶을 행복하고 지금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 내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고 싶어서 웰다잉을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보면 지금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절박함을 한번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삶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라는 생각에서 각성이 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각기 느껴지는 죽음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각이 생기고 반성이 생기고 다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보람이 되는 거죠. 교무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모두 다 원불교 교리에 입각한 죽음에 관한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기도 하고요. 종교를 떠나서 죽음은 다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생사체험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음을 당할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중요하지, 종교의 교리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갖고 있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장례 절차도 원불교는 좀 다릅니까?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원불교도들께서는 어떻게 장례를 지내시나? 장례 절차는 비슷한데요.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원불교 장묘문화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원불교의 정체성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완장제도 있잖아요. 검은 양복에 왼쪽 팔에 끼고 있는 완장제도라든지 액자에 검은 리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단의 꽃장식 이게 다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왔던 우리 의뢰준 측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상조 회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그런 문화를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전통성보다는 그런 정통성이 없는 장례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각을 하고 우리만의 정통의 장묘 문화, 장례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쉬워요, 솔직히. 그렇군요. 사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할 수 있는데 참 단순치 않은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남은 또 유족의 입장으로서는 참 뭔가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 없는 차례 절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믿고 따르는 게 또 우리한테는 편할 수 있거든요. 힘들 때는 누군가가 그렇죠. 제시준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마음이 편안할 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늘 잊지 마시고 네. 늘 연구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겠습니다. 또 좋은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사단법인 원호스피스 연구위원이십니다. 국립대전현충원 연구위원이시고요. 사단법인 한국장려문화 범국민협의회 연구위원이신 원불교 최도훈 교무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